다양한 경제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도 대출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2%포인트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월 상한액을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네, 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우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대출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볼까요? 네, 한국은행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4조 2,65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30조 569억 원, 약 6.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단 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문제없이 잘 갚아 나가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위험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60%를 넘으면 고 LTV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LTV가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 비율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완화했던 지난 2014년 이후 4년 사이에 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지금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은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비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게 60%를 넘은 대출자가 늘었다는 거죠. 네, 전년 대비 6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70% 이상 고위험 대출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LTV 60% 이상 대출은 30.8%로 잔액으로 보면 13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고요. 거기다가 경기가 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대출자들을 또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는데요. 무려 15개 은행에서 동시 출시해 3월 18일부터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서민들이 또 이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내놓게 된 건데요. 이 두 가지 상품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 먼저 좀 소개 들어볼까요? 네, 먼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서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이 있고요. 또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승 상한형 상품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부터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건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도 한 달에 내는 금액을 고정으로 해주는 걸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해서 10년간은 고정된 월 상환액을 상환하도록 운영하는 상품인데요. 고정 기간 10년 중 금리의 변동폭은 최고 2%포인트로 제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때 내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 원리금이 증가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서 월 상환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서요. 미상환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전액 정산하게 됩니다. 금리 급상승으로 인해 이자 상환액이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 기간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 경과 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적용되는 금리도 좀 알아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적용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서 변동금리의 0.2에서 0.3%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으로 공급하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0.1%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대출자들 중에서도 이 대출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그런 서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또 시가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우대 금리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볼까요? 네, 월 상환액이 고정형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금 3억 원, 30년 만기에 금리 3.5%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약 134만 원의 원리금을 갚게 되는데요. 1년 후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는 4.5%로 상승해 월 상환금은 151만 5천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 3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오르면 131만 원 좀 넘는 금액을 내게 되는데 자, 이걸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을 통하면 금리는 올라도 월 상환액은 고정되죠. 그래서 이자는 16만 8천 원 증가하지만 원금은 축소돼 월 상환액은 134만 7천 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7만 원 정도 이자는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는 월 상환액은 유지가 되긴 하는데 다만 거기서 경감되는 이자는 그러니까 금액은 이자 감소액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만기에 일시 상환 금액에 포함이 된다는 점은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 변동 위험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이게 따로 또 부담을 해야 한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막는 데 비용이 드는 만큼 은행이 일부를 내고 소비자도 변동금리의 0.2에서 0.3%포인트 가산금리를 얻는 식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약 3억 원을 빌렸다면 매달 최대 7만 5천 원 정도를 이 비용으로 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도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도록 만든 주택담보대출 상품 먼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 자체를 좀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내느냐 아니면 나중에 내느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기간 중에는 금리 변동 폭이 2%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월 상환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언제 누가 사용해야 좀 유리할까요?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경우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월 상환금을 고정하고 이자율 상승을 제한하며 상환 부담금을 고정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추가 금리 0.2에서 0.3%를 부담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기를 고려해 나온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먼저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금리 상승폭을 얼마나 제한하는 건가요? 네, 이 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 이내로 연간 상승폭은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차주의 급증한 상환 부담을 방지하는 상품인데요. 별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상품은 신규로 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따로 뭐 조건 변경은 없습니까? 네, 규제 적용은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 즉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데요. 적용 금리는 변동금리의 금리 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서 기존 금리에서 0.15에서 0.20%포인트를 더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상품 모두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상품 모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아래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우선 공급 대상이네요. 네, 금리 변동 위험을 흡수하려면 은행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금리 급등 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혜택을 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특약으로 이렇게 금리 상한형을 적용할 경우 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원금 3억 원, 금리 3.5% 변동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면요.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는 5.0%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월 상환금은 160만 3천 원이 되죠. 하지만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1년간 1%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적용금리는 4.5%로 제한됩니다. 즉, 월 상환금은 151만 5천 원이 되는 것이죠. 어, 월 상환하는 금액이 줄어드네요? 네,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0만 3천 원이 되고 금리 상한형은 151만 5천 원이 됩니다. 즉 비교하면 월 상환금이 8만 8천 원 정도 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연간 상환금 총액의 차액은 105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예로 든 건 사실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했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그보다 금리가 만약에 더 상승을 한다면 차익이 더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기존 금리 3.5%에서 5년 차에 금리가 3.5%포인트 급상승하는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0%가 됩니다. 따라서 월 상환금은 195만 9천 원까지 상승하게 되시죠. 하지만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이 최대 2%포인트 이내로 제한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금리가 5.5%가 되기 때문에 월 상환금은 168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 월 차익은 27만 원이 되고요. 연간 상환금 총액의 차익은 324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익이 꽤 되는데 어쨌거나 이 상품도 금리 인상기에 적용해야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금리 상한형 상품도 세계 시장의 금리 흐름과 국내 시장 금리를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워진 주택담보대출 상품 두 가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먼저 월 상한액을 고정하는 상품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도 살펴봤는데요. 사실 월 상환액은 줄어든다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월 상환 고정형은 5년 금리 고정 혼합형보다 긴 기간인 10년 동안 이자가 급격히 오를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특히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가운데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려거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좀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민들도 있을 텐데 반면에 은행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같은 저금리 시대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면서 가입할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4에서 0.5%포인트 낮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의 입장도 좀 볼까요?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대출 상품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의해서 자금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국내 시장 금리도 급속하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이 그 상품이라는 현재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중에서 취약계층과 젊은 직장인들은 월 소득액에서 대출금 상환 부담금이 고정화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상품이라는 것이죠. 또 선택권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만큼 시장의 금리 추이와 움직임 등을 면밀히 체크하고 추가 금리에 의한 금리 차이와 상환 조건 등을 세밀하게 비교한 후에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상품들입니다. 내 가계에는 도움이 될지 꼼꼼히 비교 분석해보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